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미입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드디어 주얼리 영상을 끓여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단발을 하면서 스타일링의 변화가 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주얼리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발이나 긴 머리에 구애 없이 지금과 같은 여름에도 잘 쓰여지고 또 겨울에도 잘 쓰여지는 그런 주얼리들로만 추려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품군은 크게 시계, 안경, 목걸이, 팔찌, 반지, 귀걸이 이렇게가 들고 왔습니다. 그중 여러분 취향이 이제 하나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안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경은 6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안경을 좋아하다 보니까 워낙 자주 써서 이제 브이로그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물어보시는 그런 제품들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금테의 안경입니다. 이렇게 얇은 금테로 되어 있는 안경이고요. 이거는 젠틀몬스터 제품이에요. 구매한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브이로그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업무 볼 때 가장 자주 쓰는 안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이제 안경 어디 거냐고 문의를 주셨던 그런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블루라이트 차단이 되어 있고요. 엄청 가볍습니다. 이 안경은 골드긴 한데 약간 빈티지 골드예요. 완벽하게 옐로우 골드는 아니어서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가 이제 옐로우 골드인데 얘가 조금 더 노란 기운이 빠져있고 살짝 애쉬빛이 도는 그런 골드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이 이제 얼굴이 조금 하얘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경 알이 엄청 크지 않고 태가 얇아서 제가 이거를 구매할 당시에 이제 직원분이 한국인들 얼굴형에 이제 딱 맞아 떨어지게끔 디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안경 중에 가장 호불호 없이 좋아하실 만한 안경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애장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금자 안경입니다. 단발에도 잘 어울리죠? 뺄래야 뺄 수 없는 안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자주 쓰는 안경이에요. 아까 젠틀몬스터랑 비교해보아도 안경알이 조금 더 작죠? 그래서 패션 안경 이런 느낌이 아니라 원래 안경 쓴 것 같이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기에 적합한 그런 안경입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무게감도 굉장히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서 장시간 착용을 하고 있어도 콧잔등이나 이 귀 뒤 이 부분들이 1도 아프지 않다 그건 아닌데 다른 안경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편안합니다. 다른 안경은 3시간 쓰면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게 요거는 한 5시간쯤 있으면은 그때부터 살짝 저릿해져 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컬러의 장점이 정말 큰 게 완전히 화이트 기운이 도는 쿨한 실버가 아니에요. 이렇게 반사되는 실버였으면 안경이 이제 튀어 보였을 텐데 얼굴에 싹 안착이 됩니다. 빈티지한 그런 실버 느낌이어서 웜톤 분들한테도 잘 어울릴 거고 쿨톤 분들한테도 잘 어울릴 거고 그래서 이 안경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안경이에요. 그 다음 얇은 테에서 굵은 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뿔테는 3개를 가져왔는데 이것도 제가 착용할 때마다 꼭 문의를 해주시는 그런 뿔테로만 가지고 와봤어요. 연한 컬러부터 가겠습니다. 소전서림 가는 영상에서 책 볼 때 착용했던 안경인데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답변을 제가 잊었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뿔테인데 연한 카키 컬러입니다. 그래서 테가 이렇게까지나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인상이 아주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확실히 소프트한 컬러감이다 보니까 좀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리고 싶은 날 그리고 나 안경 썼어요 이렇게 좀 드러내고 싶은 날 그럴 때 쓰는 안경입니다. 브랜드는 한글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이 브랜드가 안경 브랜드 중에서는 가격대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특히 이런 뿔테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안경에 입문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브랜드입니다. 이런 뿔테는 이렇게 눈썹을 살짝 연하게 하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지금 갈 길이 되게 멀어서 조금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경은 짙은 브라운 컬러의 뿔테 안경. 확실히 카키 컬러의 안경보다 좀 작고 얇죠? 그래서 이 안경은 좀 인상이 선명해 보이면서도 또 블랙은 아니라 약간 너디한 느낌을 주는 그런 안경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안경 알을 빼버렸어요.
제가 종종 의상 촬영할 때 안경 무드가 잘 어울리는 착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안경을 쓰고 사진을 찍게 되면 사진은 정적인 순간에 포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경알이 반사돼서 제 눈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패셔너블한 안경들은 안경알을 빼고 촬영용으로 분류해서 쓰고 있습니다. 셔츠, 체크 패턴, 플라워 패턴 이런 것들에 다 잘 어울리는 안경입니다. 이 브랜드는 이제 튜뮬루스라는 브랜드인데 조금 더 가격대가 있지만 이 브랜드까지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사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룩북이나 감도 자체가 조금은 힙한 그런 감성이 있어요. 추천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뿔테. 조금 전 두 개의 뿔테가 이제 사각형에 가까운 디자인이었다면 얘는 좀 원형에 가까운 디자인입니다. 확실히 좀 인상이 큐트. 네. 이 안경이 좀 특이한 게 보통 이제 캐다이 안경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서 이런 형태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뒤로 갈수록 넓어지는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안경보다는 선글라스에 가깝게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이색적인 디자인일 수 있는 게 이 브랜드는 스무드우드라는 의류 브랜드에서 나온 안경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실험적이지만 좀 독특한 디자인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매력적이고 얼굴도 좀 작아 보여서 이것도 여러분이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아주 좋아하는 안경입니다. 요거는 제가 최근에 안경알을 뺐어요. 이렇게 패션 안경으로 좀 쓰다가 조만간 블루라이트 넣어서 자주 쓰는 안경으로 만들려고요. 이 뿔테도 좀 가벼운 편입니다. 그 다음 선글라스. 이거는 제가 문달 브랜드 협업할 때 그 전 영상에서 문달이랑 이제 협업할 건데 선글라스를 보여드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문달에서 이제 선글라스 브랜드랑 마진없이 진행했던 그런 아이템이라 제가 별도의 할인 코드 적용을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이벤트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되게 잘 쓰고 있어요. 뉴욕 갔을 때도 잘 썼고 피크닉 가거나 그럴 때에도 이렇게 툭툭 착용했었던 선글라스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착용감이 좀 좋진 않습니다. 저한테는 조금 커서 그런지 이렇게 흘러내려요. 코 중간에 걸쳐 쓰는 그런 할머니미가 있긴 한데 다소 아쉬운 착용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너무 예쁩니다. 좀 멋있고 힙한 언니가 되는 그런 느낌이라 상시 착용하진 않으니까 그냥 좀 아쉬워도 감수하면서 쓰고 있는 그런 선글라스입니다. 착용감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이 선글라스는 림락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선글라스지만 코받침이 있어서 안경처럼 편하게 착용이 가능하고 약간 반투명이에요. 그래서 선글라스 엄청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의 투명도가 편안하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쉐입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아까 문달이 조금 더 멋있는 쪽이라면 이거는 조금 캐주얼하고 이지하게 착용할 수 있는 데일리 선글라스로도 좋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선글라스를 잊을 뻔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선글라스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부담스러운 선글라스입니다. 이게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 나서 한 1년 반쯤 지났을 때 안경원에 갔다가 상담해주시던 사장님이 이게 요즘 없어서 못 사는 매물이라고 너무 잘 어울리니까 사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얼떨결에 구매를 했던 선글라스인데요. 그래도 나름 이런 포인트도 되게 귀엽고 예쁘긴 합니다. 근데 화려한 느낌이라 이상하게 손이 진짜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샤넬 로고가 팍 하고 박혀있는 디자인입니다. 올 여름에는 한 번이라도 써보는 것으로 하고 이건 제가 다음에 플리마켓을 열게 된다면 하게 된다면 그때 괜찮은 가격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도메스틱 브랜드들보다는 크고 화려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안경을 다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제가 영상 찍겠다고 주얼리를 하나도 착용을 안 해서 약간 좀 헛헛해요, 여러분. 그래서 얼른 주얼리를 소개하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모든 주얼리 중에 제가 요즘 가장 자주 착용하는 주얼리를 꼽으라면 단언컨대 이 뱅글 팔찌가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정보를 태그한 적이 있었는데 실버 뱅글이에요. 근데 굉장히 매끈한 그런 실버 뱅글입니다. 착용은 손목 측면에 오픈된 부분을 넣어서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탄성이 있는 재질이라 약간의 힘을 가해서 팔목 두께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긴 한데 저는 그냥 이렇게 좀 흘러내리게 두는 편이에요. 이 브랜드가 은을 좀 하얗게 잘 뽑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의 실버들에 비교해서 불순율이 좀 낮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투명하고 하얀 실버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굉장히 쓰기 좋은 그런 뱅글 팔찌입니다. 반지나 시계는 이렇게 꽉 맞물리다 보니까 좀 덥거든요. 근데 이런 팔찌나 특히 뱅글은 어느 정도 움직이면서 숨구멍을 열어주니까 덜 덥기도 하고 멋은 두말할 것 없이 챙길 수 있고 그래서 뱅글은 원래도 제가 좋아하는 카테고리 팔찌인데 이 팔찌는 지금 초여름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정말 자주 착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실버를 특히 잘 뽑는다고 판단이 돼서 여기서 구매를 하실 거라면 실버로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팔찌 요겁니다. 이거는 넘버링 제품이고요. 2개의 홀이 있어서 손목 두께 걱정 없이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착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물방울 모양의 펜던트가 포인트로 되어 있는 팔찌예요. 이번 시즌에 주얼리 브랜드들에서 이런 물방울들의 착안한 디자인들을 많이 냈었거든요. 넘버링 브랜드는 아예 이 물방울 모양 자체를 하나의 컨셉으로 잡아서 여름 시즌을 전개했습니다. 저도 여러 브랜드들을 좀 디깅하다 보니까 이 물방울 모양에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이렇게 좀 투명한 물방울 올려놓은 것처럼 하고 이 팔찌는 아까처럼 이제 두꺼운 뱅글이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 크게 이제 튀는 것 없이 포인트를 은은하게 주기 좋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일상에서 그런 포인트 되게 예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이렇게 꾸민 듯 안 꾸민 듯 옷의 디테일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주얼리라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팔찌는 이제 요거는 제가 포틀이랑 같이 콜라보해서 만들었던 팔찌인데 이제 플리마켓 오신 분들이랑 제가 이전에 진행했던 유튜브 이벤트 선물을 했던 팔찌입니다. 순전히 제 취향이긴 한데 이런 실팔찌들 여름룩이랑 입었을 때 너무 예쁘니까 부담 없이 도전해보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 팔찌를 제작하면서 이제 염두했던 점이 끈이 너무 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였거든요. 팔찌, 발찌, 가는 선들을 좀 강조해야 되는 신체 부위에는 채도 명도가 높지 않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블랙이 아니라 브라운에 가까운 그레이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톱 반 정도 되는 작은 원석이랑 실버 부자재들까지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됐던 팔찌입니다. 여러분 동대문 가시면 이런 부자재 같은 것들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날 좋은 날 동대문 종합상가 가셔서 원하는 부자재랑 접착제, 오링 이런 것들 몇 가지 구매하셔서 내 취향에 맞게 팔찌나 목걸이 만들어보는 거 추천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몰두하다 보면 잡생각이 막 사라지면서 힐링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추천합니다. 이왕 손목을 깠으니 시계 파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 착용하는 시계들만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이 카테고리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이 4개 중에 3개가 까르띠에 제품입니다. 일단 엄마 눈치가 좀 보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저는 주얼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시계는 제가 좀 신경을 쓰는 그런 주얼리예요. 처음에 시계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제가 22살에 카페 알바를 했었어요. 최저시급으로 5,000원 정도였을 거예요. 사장님이 이제 런던에서 유학을 하시고 돌아오신 분이라 감각이 진짜 좋으셨거든요. 누가 봐도 너무 멋있는 언니인 거야. 그때 그 사장님, 그 멋진 어른 언니의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보는데 일단 감각이 좋은 거는 둘째 치고 사람이 이제 애티튜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한참 어린 저를 이렇게 대해주시는 태도나 말투, 그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저한테 그런 고유한 아우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 나이가 되면 좀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고 느껴지게 하던 제 인생의 첫 번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시계를 꼭 차고 계셨어요. 워낙 피부도 투명하고 그냥 셔츠에 청바지 툭툭 입고 다니시는 분이라 그런 주얼리를 일체 착용하시는 것들을 못 봤는데 꼭 하고 계셨던 게 이 탱크솔로 시계였습니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일하지 않고 이렇게 저랑 가볍게 티타임 할 때도 그렇고 이 시계를 언제나 항상 문신처럼 차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눈에 들어온 거지. 와, 진짜 시계 예쁘다. 그때는 까르띠에라는 브랜드를 알긴 했지만 이게 가격대가 얼마인지,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야지 이걸 살 수 있는지, 이 브랜드의 유서가 얼마나 깊고 오래됐는지 그런 거는 일체 이제 알지 못했죠. 그냥 다만 이거를 차고 있는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멋있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었던 거야. 결국엔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탱크 솔로래. 그래서 까르띠에 탱크 솔로 했더니 이제 몇백만 원짜리 시계가 뜬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이 시계를 진짜 막 찼거든요. 이렇게 막 물 튀길까 뭐 할까봐 막 애지중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커피 내릴 때도 설거지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툭툭 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손목에 몇백만 원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 중 하나인 거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커피 마시듯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늘상 곁에 두는 느낌에 가까운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명품, 사치품에 대한 기준이 건강하게 형성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저의 이 말을 들은 어떤 분들은 야, 무슨 명품 사는 게 건강한 생각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제 생각을 이제 납득시킬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을 거고, 다만 제가 그 사장님을 보면서 느꼈던 동경, 더 좋은 삶에 대한 의지, 그런 것들이 저를 조금 더 액티브하고 열정적인 삶으로 인도했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뭐 이런 까르띠에 시계도 그렇고 제가 나름 이제 합리적인 가격대예요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제품들이 사실 다 주얼리라는 영역에 속해 있잖아요. 써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시각에서 보면 고가죠. 물론 그 가격만큼의 가치를 하느냐, 언니 이거 까르띠에 너무 비싸서 고민돼요. 이거 저 잘 쓸 수 있을까요? 그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솔직히 그걸 돈으로 해소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계를 몇십 년 쓴다고 해도 혹은 제 자식, 제 손주한테까지 물려준다고 해도 그래요. 내가 이걸 몇 년 썼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몇십 년 더 쓸 거니까 뽕 뽑을 수 있을 거야. 이제 그런 접근보다는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냐, 내가 얼마나 만족하느냐, 그 판단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로 보여드리는 베누아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까르띠에에서도 가장 고가의 제품이고요. 제가 최근 여행 갔을 때 기차에서 떨어뜨려서 바로 옆에 어마어마한 기스가 났습니다. 원래도 물건을 엄청 애지중지 쓰는 편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더 편하게 막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옐로우 골드 컬러이고 이 베누아 미니 뱅글이 옐로우 골드, 핑크 골드가 있는데 저는 옐로우 골드로 했습니다. 로즈 골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도 하고 저는 이 까르띠에 옐로우 골드 컬러를 되게 좋아해서 이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시계이자 팔찌처럼 생긴 디자인이어서 한 8개월 정도 고민했었거든요. 아무리 봐도 내가 너무 잘 쓸 것 같은 디자인인데 이 가격은 저한테도 사실 쉬운 가격은 아니었단 말이죠. 이제는 인상이 된다,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라고 하셔서 저의 어떤 날을 기념해서 구매를 했던 물건입니다. 오픈은 이 측면에 튀어나온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목에 착용하는 뱅글 형태의 시계입니다. 고민이 무색하게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시계라서 누군가 만약에 가격 생각하지 않고 시계 까르띠에 거 하나만 추천해줘 한다면 저는 베누아 뱅글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만 이 브랜드를 떠나서 이 시계 고유한 우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드레스업 했을 때보다 그냥 티셔츠에 바지 입을 때나 아니면 조금 더 귀여운 블라우스 같은 거 입었을 때 이 시계로 무게감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계도 저의 최애템입니다. 그 다음이 탱크 루이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시계들에 비해서도 작은 렉탱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계도 그렇고 주얼리도 그렇고 두꺼울 거면 아예 두껍고 얇을 거면 아예 얇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쪽이다 보니까 이 탱크 루이 시리즈 중에 미니 사이즈가 가장 늦게 나왔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가 탱크 루이에 관심이 없다가 이 미니 사이즈를 보고 이제 한눈에 반해서 큰 고민 없이 구매를 했던 시계입니다. 다이애나비가 생각나는 절제된 아름다움이 있는 시계입니다. 이 세 개 중에 가장 오래오래 아껴서 쓰고 싶은 시계를 꼽으라면 저는 이 루이를 꼽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만만하고 데일리하게 착용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이 탱크 솔로가 되겠고요. 네, 이렇게 까르띠에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샤넬도 그렇고 롤렉스라던가 시계 브랜드도 럭셔리로 가게 되면 무궁무진한 세계가 열리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시계 매니아라기보다는 까르띠에라는 시계 브랜드의 무드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까르띠에 시계만 좋아합니다. 네.
제가 아까 이 까르띠에에 입문하게 된 계기로서 커피가게 사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 나이가 22이었으니까 어떻게든 좀 따라해보고 싶은데 알바비, 용돈 이런 걸로는 엄두도 안 나고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산다고 해도 아마 모셔두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나이대의 저에게 그 가격대의 물건은 결코 데일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회해 선택했던 브랜드가 이제 카시오였습니다. 카시오 시계를 한 5개 정도 야금야금 모았어요. 대부분 5만 원 이하로 살 수 있는 제품들이었어요. 근데 이 카시오가 확실히 그 클래식한 맛이 있어요. 제가 까르띠에를 구매하고 난 뒤에는 제 이제 어린 동생들한테 카시오 시계가 다 넘어가긴 했지만 이거 하나 남기고 종종 착용하면서 그때를 추억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시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땐 이게 뭔지 모를 거예요. 시계에서는 사실 그런 로고 플레이를 찾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 카시오를 착용하면서 꿈에 불을 지폈죠. 근데 요즘 이 카시오 말고도 저 때와는 다르게 예쁜 시계 브랜드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29cm를 이제 둘러보면서 아 이거 사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몇 가지 시계들이 있는데 그리고 특히 시계는 내가 이 착용감 자체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쁘다 나 이거 명품이니까 사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이 손목에 뭔가 얹혀져 있는 느낌이 나쁘지 않아 그리고 좀 더 착용해보니까 제법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다른 시계를 서서히 늘려가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도 이 시계가 주는 은은한 멋에 빠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짧게 끝나진 않을 거라고 예상하긴 했지만 이렇게 또 길어질 줄 몰랐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스몰 주얼리입니다. 먼저 목걸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주얼리 브랜드들 중에서도 하이 브랜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저한테 예뻐 보이는 주얼리가 없었어요. 시계를 사면서도 주얼리에는 쉽게 지갑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를 고심해 보니까 이 주얼리는 제가 이미 가지고 있고 잘 쓰는 것만으로 그 모든 욕구가 다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모든 스몰 주얼리들 중에서는 하이브랜드 제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의 거리를 조금 좁혔습니다. 목걸이는 제가 요 근래에 가장 잘 쓰고 있는 4가지로 들고 와봤는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실버입니다. 이거 오늘 착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이 디자인의 목걸이들 여러분도 진짜 많이 보셨을 거고 저도 한 3-4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아무데나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좀 여리여리한 착장에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십자가 자체가 좀 얇고 작다 보니까 어떤 컬러든 어떤 원단이든 좀 다 잘 어우러집니다. 일반 큐빅은 아니고 다이아로 이루어져 있는 제품입니다. 보석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격대가 좀 잘 나와준 편이에요. 그래서 여름 주얼리 하나를 꼭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통틀어 저는 요거 뱅글 팔찌 혹은 이 목걸이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룬누 말고도 제가 다른 십자가 목걸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이 볼드한 십자가는 이제 솔티드 제품. 비교적 힙한 룩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십자가도 조금 더 짧고 통통하고 솔티드의 십자가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 다음 작은 십자가. 거기서 보시면 십자가 같지 않죠? 보일 듯 말 듯 작은 사이즈의 펜던트입니다. 이거는 골드 컬러인데 줄이 얇고 펜던트도 작아서 깨끗하고 맑은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는 아마 부담 없이 착용하시기 좋을 거예요. 제가 이전 취향 영상이나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주얼리들이 포인트가 되고 묵직한 느낌에 가까운데 그 중에서도 이 룬누 브랜드는 은은하게 제 룩에 더해지는 느낌이라 제 스타일링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것들 종종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목걸이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 목걸이는 제가 이미 유튜브에서 정보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촌의 감도 좋은 편집샵 브랜드 이에아의 제품이고요. 이에아에서 만든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닉스 세 알이 쪼르륵 연결이 되어 있고 양 끝에 골드 캡이 한 번 더 덧대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다른 골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여름은 실버, 그다음에 겨울은 골드 이렇게 이분화 시키시는 경우도 많은데 오히려 여름에 골드를 착용하게 되면 실버보다는 좀 빈티지한 느낌을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플라워 원피스나 프릴 달린 블라우스 같은 거 입을 때에는
요 골드 포인트를 줘서 빈티지한 느낌을 좀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좀 너무 페미닌하기보다는 좀 멋있는데? 이런 느낌이 나서 좋더라고요. 요거는 넘버링 제품이고 제가 아까 넘버링에서 그 물방울 모양 컬렉션 그 전개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빼먹은 목걸이가 하나 있습니다. 요 실목걸이. 골든메르라는 새로 생긴 브랜드에서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끈이 굉장히 얇고 가운데에 아주 작은 다이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제가 막 선호하지 않는 디자인인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되게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제 취향의 외연을 좀 확장시켜준 그런 목걸이입니다. 이거 하고 있어야겠네요.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귀걸이는 지난 취향 영상, 제가 좋아하는 취향에서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그 뒤에도 귀걸이 쇼핑을 꽤 많이 했는데 이 디자인을 이길 만한 귀걸이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요거는 제가 골드, 그리고 실버 다 가지고 있고 룩에 따라서 요거 아니면 요거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변형을 주면은 요건데 약간 볼록한 하트 디테일인데 좀 느낌이 다르긴 하죠. 근데 사실상은 하나만 구매하셔도 될 것 같고 구매를 하신다면 깔끔한 룩 많이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이런 매끈한 표면의 주얼리들이 훨씬 더 좋을 거고요. 그래도 나는 조금 칠하거나 이제 걸리한 느낌이 좋다 하면은 이런 볼록볼록하게 엠보들이 들어가 있는 주얼리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요즘 좀 자주 하는 게 요 귀걸이. 실버 볼에 밑에 크림 컬러의 원석이 드롭되어 있는 디자인의 귀걸이입니다. 요 느낌이고요. 확실히 단발을 하고 나니까 긴 머리 때보다 이 귀걸이에 주목되는 정도가 확연히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있는 쪽, 없는 쪽. 그래서 요즘엔 아예 귀걸이를 안 하는 날들도 많고 하게 된다고 해도 귀에 가깝게 붙어 있는 것. 그러니까 드롭되는 디자인 말고 그런 디자인들만 여전히 골라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반지 착용한 것들을 한번 쭈루룩 보여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여러분. 저는 사실 괜찮은데 여러분이 컨텐츠 보시다가 너무 정신이 혼미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가락지마다 다 반지를 채우고 이거 보여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래 같은 볼드링 없다. 반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꼬임 형태의 반지이고 뚜루아워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완전 볼드한 링. 요건 확실히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그 다음 귀여운 하트링입니다. 착용할 때마다 항상 이제 물어봐 주시는 귀여운 반지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애끼링. 여러 개 하는 것보다 이건 이렇게 단품으로 하는 게 가장 귀여운 것 같아요. 충분히 존재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원석. 포카리가 생각나는 컬러이고 이거는 멀리서 봐도 확 눈에 띕니다. 그래서 화이트 셔츠와 화이트 팬츠랑 같이 매칭했을 때 굉장히 멋스러워요. 물을 머금은 링. 제가 말씀드렸죠. 브랜드들에서 이렇게 물방울 디자인을 엄청 많이 냈다고. 사실 크기가 이렇게나 큰데도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이 반지는 나 좀 못 부리고 싶다 하는 날에 찾게 되는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 좀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또 무드는 한 끗 차이로 다른 느낌들이기도 해서 저도 아직까지 제 주얼리 취향이 이거다 이걸 특정하기는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엄마가 이렇게 물려주신 것들 말고 제가 직접 제 돈으로 산 것 중에 20대, 그러니까 대학생 때 구매했던 것 중 아직까지 쓰고 있는 주얼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최고로 예뻐 보이고 제일 좋아 보여서 샀던 것들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원래 주얼리를 좋아하신다거나 언젠가라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신다면 재밌게 이것저것 많이 들여보셨으면 좋겠어요. 좋고 나쁜 거, 옳고 그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도 저도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